셀트리온 헬스케어 환율 영향은 베그젤마 학회 발표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만기 영향 없었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2.79% 상승세를 보입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2.76%, 제약도 플러스 2.0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만기일인데요. 만기 영향 없이 잘 넘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세 종목 모두 거래량 증가세잖아요. 연이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거래 증가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만기의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죠. 12일날 베그젤마가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의미와 앞으로의 베그젤마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천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제약바이오 환율 상승의 영향과 수혜 업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적인 원료 의약품의 수출입 동량인데요.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원료 의약품을 많이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원달러 환율의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아직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유로와 원 환율 추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 쪽에서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불리할 수가 있고, 반대로 미국 쪽에 매출이 많은 업체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로 쪽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은 원재료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입을 하고 있지만요. 그 대부분이 테바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테바와 이면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요. 환율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대부분 넘기잖아요. 물론 LC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 환율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 헬스케어가 중요하잖아요. 헬스케어가 매출의 100%가 수출이니까요. 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는 북미 쪽의 비중이 44%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이 29%, 중남미가 12%, 아시아가 14%인데요. 북미 쪽의 비중이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환율의 덕을 보기는 좀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용 부분을 또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비용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상품이라든가 반제품의 매입,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셀트리온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요. 환율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단 지급 수수료는 달러 베이스로 나가긴 하지만 전체 비용에서 1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요.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급여 부분은요, 헬스케어가 대부분 해외 법인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환율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비용의 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크게 덕을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그젤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유럽 종량 학회가 열리잖아요. 내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데요. 여기서 베그젤마가 임상 3상의 후속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날짜는 9월 12일 날 발표를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2일 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사실 이미 미국 암연구 학회에서 지난 4월 13일 날 3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인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유럽 종량학회에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을 검증받는 것이 아니고 유럽 쪽에 마케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그젤마란 제품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의 마케팅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그젤마가 성분명은 베바시주맙이잖아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약 8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48%로서 약 4조 8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이 약 2조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2배 정도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올 연말 내로 유럽 시장의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 시장도 베거젤마가 후속 제품이기 때문에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죠. 이미 유럽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암젠의 엠바시, 미국 화이자의 자이라베브, 그리고 삼성 에피스의 은베브지 요 세 개가 유럽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발로서 셀트론의 베거젤마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발로 유럽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결국은 가격 경쟁력 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올 연말에 유럽 시장에 들어간다 해서 내년 초부터 베거젤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이런 측면은 아직은 기대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시장 상황들을 보시기 전에요. 베거젤마가 현재 미국 시장에 FDA에 신청을 해놨잖아요. 2021년 9월 30일 날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역시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올 연말에 비슷한 시기에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도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지난 7월 달에 나온 미국 바이오 주요 의약품의 처방 수량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베바시주마비 있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아마스틴 요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런데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은 18.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시밀러 쪽인 암젠의 엠바시가 46.4%를 차지를 하고 있고 화이자의 자이라베브가 35.2%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암젠과 화이자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과연 셀트리온의 베거젤마가 미국 시장을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론은 역시 가격 경쟁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베거젤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유럽도 100% 직판 체계 그리고 미국도 100% 직판 체계로 나가는데요. 과연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이 직판 체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의 베거젤마는 연말까지 미국에서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큰 폭의 실적, 매출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지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주력 제품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뉴플라이마가 내년 상반기에 유럽 쪽에서 얼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뉴플라이마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까지는 유럽에서의 뉴플라이마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올해까지는 유럽에서는 램시마 SC와 램시마 그리고 미국에서는 램시마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9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만기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국의 창구에서 16만 주 매수가 나왔고 매도는 5만 6천 주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4만 8천 주 매수 우위가 나왔고 기관들이 3만 2천 주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 쪽에서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휴 이후에 시장 상황이 문제이긴 합니다. 시장의 영향권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셀트리온도 큰 탈 없이 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시장이 의외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같이 빠지겠지만 복원력은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측면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돈을 외국인들이 54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외국계의 창구 쪽에서 매도는 전혀 없는 것이죠. 매수만 5만 9천 주 나온 모습이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는 7만 6천 주 매수였고요. 기관들도 9만 주의 매수가 나옵니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연이 틀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모습의 그림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약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죠. 1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이고요. 외국계 창구별로도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14,000주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들도 11,000주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죠.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방어를 하면서 지지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는 연휴 이후에도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렇다면 연휴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인데요.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9월 21일 날 미국의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지수도 여기서 다시 크게 무너진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 빠진다 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빠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동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차별화 과정이 나오면서요, 주도주로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추격 매수 관점은 아니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3분기, 4분기의 실적 측면이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기다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이 7월 달에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매물부담 차트에서도 가장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장 영향 때문에 한번 훅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 가격대로 복귀하는, 복원하는 힘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급 구조 측면에서 주도 세력인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들어서도 매수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빠지면 매수로 나오겠다, 이러한 의지를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3분기 실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7월 달에 가장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 현 가격대 전후에서 외국인들이 72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잖아요. 연기금 역시 1119억의 매수 우위를 셀트리온 쪽에서 보인 것이고요. 연기금은 최근에 좀 움직임이 둔합니다. 매수는 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이죠. 7월 달에 이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195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것이고, 연기금 역시 183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역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외국인들이 134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따라서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하락이 나온다 해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9월 하순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은 우리가 오히려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